몇백억 엑시트 하시는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평생 돈 안 벌어도 될 만큼의 돈을 벌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기가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의미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누구님께서는 돈이 아니었네요 라고 하니까 맞대요. 저희도 원장님을 이렇게 많이 찾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4,000분 정도 이렇게 찾아보고 네.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원래는 그냥 워커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덴티티 워커가 됐을 텐데 네네. 혹시 그런 분들 사례나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 하지만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꽤 높은 지위에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몇백억 엑시트 하시는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평생 돈 안 벌어도 될 만큼의 돈을 벌었고 아이디어를 내서 벤처기업을 어쨌든 만들어서 그걸 엑시트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기가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의미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매일매일 나가는 회사,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내가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냥 원래 자기는 정말 몰디브에서 정말 그렇게 즐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누구님께서는 돈이 아니었네요 라고 하니까 맞대요. 근데 자기가 엑시트하기 전까지는요 돈만 많이 벌면 뭐 이놈의 회사 진짜 바로 남의 조보리즈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후원하면 너무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걸 너무 이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도 조금 시작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이덴티티는요 돈을 많이 벌고 기업 운영하는 게 아니었고 부자가 아니었고요. 남을 좀 도와주고 열심히 사는 내 모습, 그러니까 열정적인 내 모습, 그러니까 변화의 욕구를 되게 추구하는 분이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돈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랑 완전 다른 세상의 얘기네라고 하지만 생각해보시면 정말 우리가 일할 때 돈만이 목적이 아닐 수도 진짜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일이 내가 되는 순간들이 진짜로 와요. 회사의 성장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덴티 워커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되게 평범한 직장에 네. 있다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런 분들도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나요? 네네. 그분은 사무직을 하셨어요. 진짜 그냥 평범했고 회사도 나쁘지 않고 복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항상 옷에 대한 관심이 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자체가 과보로 자란 거예요. 굉장히 약간 좀 저 온실 속에 정말 화초처럼 이제 길러졌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근데 항상 그런 예쁜 옷을 사고 싶고 항상 그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 돈도 많이 썼는데 오신 게 아마 30살 중반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뭐 답이 없겠죠라고 저한테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만둘 생각은 있지만 막상 그만두지는 못하는 상태라는 걸 본인도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근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직업을 살 때는요 사회적 트렌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어떤 트렌드랑 나랑 딱 맞아 떨어지고 나의 재능과 맞아 떨어질 때 이게 좀 빚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뭐가 있으면 스파스토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참 붐이 되는데 이분을 보니까 짜잘짜잘한 틱조가리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원단도 보고 자기는 그런 어떤 재질도 보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코트 있잖아, 코트. 그거를 한번 우리가 판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그건 어쨌든 유행도 많이 안 타고 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겨울옷이 잘 된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도 좀 갖고 있고요. 결혼도 했고 남자친구도 되게 번듯한 직장이었는데 여자친구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은 살살 퇴근에 도와주는 게 이제는 완전한 가족 회사가 돼버린 케이스가 있긴 해요. 자기도 너무 좋고 이분 자체가 옷을 진짜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너무 구구절절 잘 하려더라고요. 이게 어떤 원단이 사실은 백화점 들어가면 얼마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 하세요? 자기 너무 좋아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례 처음에 평범했지만 그 끝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분은 지금은 자기 브랜드도 지금 만들고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또 약간 어쨌든 보는 뷰도 달라지고 아 세상이 참 신기하다. 시도라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해보고 나의 재능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아이덴티티 워커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Y를 좀 외쳐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세요? 라는 처음에 질문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노력만 투입하면은 성과 얻을 수 있는 걸 항상 하고 싶었어요. 아, 그걸 의미? 그리고 좀 섹시해 보이고 싶었어요. 네, 섹시 좋죠. 근데 왜 섹시해 보고 싶으세요? 호감을 빨리 사고 싶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섹시해지고 싶어서, 호감을 사고 싶어서 한 번 더 왜 들어봐? 왜 호감 사고 싶으세요? 그래야 네.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쉽게 먹혀요. 그러니까 설득이 잘 돼요. 네. 아까 저희가 욕구에 대해서 살짝 다음 시간에 하긴 할 텐데, 그러면 욕구에서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말이 먹혔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그 운동이 아니라 상관없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거에 나는 에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운동까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롤모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미 성공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PT 뭐 해서 한 번에 100만원씩 받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분의 삶이 부러운지를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점점 이러면서 운동은 사실은 내가 어쩌면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지 워커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글로써 되게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게 너무 부럽다. 그럼 사실은 그쪽인 거죠. 그거 너무 부러운데. 네, 운동은 그냥 좋아하는 거지 운동으로 직업이 갈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세세하게 목록을 정리해 봐야 돼요. 저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옷을 만드는 거? 저 손재주가 없거든요. 안 즐거워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옷을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직업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엄들이 이거를 엑스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목록을 조금 좀 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돈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미묘하게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